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촬영이죠. 자, 제가 직접 오늘 나와봤어요. 이마트하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와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와인은 같은 와인을 할지라도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약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와인이고 1만원, 2만원대 와인 위주로 제가 한번 같이 와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독일 리슬링 와인 중에서 독일 와인 중에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약간의 단맛이 있는 화이트 와인을 한 종류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선택하는 와인은 돔 리슬링이라는 와인이에요. 자, 독일 와인이고요. 드라이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자, 프루티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와인을 시음을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 라벨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벨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자, 바인구트라는 표기가 보이시나요? 뒷부분에 바인구트는 독일어로 와이너리를 의미합니다. 와이너리. 그리고 라벨에 트루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산자를 말하고요. 모젤은 모젤강에서 생산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와인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리슬링 프루티와 그리고 리슬링 드라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리슬링 품종의 특징상 수확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단맛이 달라지는 게 바로 이 리슬링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이제 현장을 옮겨서 제가 시음 장소로 가서 와인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가오는 이제 여름이 이제 금방 올 텐데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거나 아니면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원한 화이트 와인 대세를 이루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와인은 한 종류예요. 독일 와인이고요. 아까 제가 마트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라벨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와인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자, 먼저 라벨을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돔이라고 되어 있는 와인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품종 리슬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은 바인구트라고 아까 제가 라벨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었죠. 와이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와이너리. 프랑스어로 따지면은 샤또가 되겠죠. 자, 먼저 근데 이 와인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윗부분이 지금 이렇게 돌려섰다는 스크루 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크 마개와 스크루 캡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크 마개를 사용하면 비싸고 그리고 스크루 캡을 사용하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일도 가당치 않은 말이 되겠죠. 자, 먼저 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김장을 하게 되면은 김치독이 또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반대로 레드와인일 경우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되는 탄닌, 즉 텁텁하고 쓴맛이 강한 와인일수록 오크 마개를 사용하는 것은 정석이죠. 왜? 오크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 밀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와인을 세우지 않고 눕혀서 보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크 마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세워서 보관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나무가 수축이 되면서 수축이 된 틈 사이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와인이 산화가 됩니다. 산화. 그래서 와인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눕혀서 보관을 하죠. 왜? 눕혀서 보관하면 오크막의 아랫부분과 와인 같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축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크 마개를 사용하는 와인은 꼭 눕혀서 보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크루캡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스크루캡을 사용하냐면은 일단 오랫동안 숙성할 필요가 없다고 만든 양조자가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미 100% 최고의 상태로 지금 막 먹어야지 맛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스크루캡을 사용을 해서 100% 공기를 차단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루캡을 사용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눕혀서 보관할 이유가 없겠지요. 수축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스크루캡과 오크 마개를 사용하는 와인의 차이점입니다. 오크 마개를 사용한다고 값이 비싸고 또는 스크루 마개 또는 스크루캡을 사용한다고 값이 저렴하다는 편견은 갖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슬링 품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리슬링은 지금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는 바로 독일과 그리고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알자스 지역이에요. 자, 현재 리슬링 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알자스 지역에서는 리슬링과 그리고 다른 세 가지 품종을 각각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와인을 만든 스타일이에요. 프랑스 알자스 지역.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그랑크리, 그러니까 알자스에서는 그랑크리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알자스 그랑크리 등급을 받는 화이트 와인은 꼭 리슬링 품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리슬링이. 자,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단맛의 정도에 따라서 와인의 품질, 즉 리슬링 와인의 가격과 품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맛이 강한 리슬링 와인일수록 가격이 훨씬 높아지고 가격이 점점점 많이 세져요. 왜? 리슬링은 늦게 익는 조생종이에요. 그런데 독일 어때요? 독일은 북유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서늘한 기후죠. 자, 서늘하다는 이유는 당연히 태양이 노출되는, 포도가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슬링의 수확 시기를 보름, 한 달, 조금씩 늦춰가면서 포도를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늦게 수확한 리슬링일수록 어때요? 단맛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리슬링의 등급 분류를 제가 구두상으로만 하나씩 말씀을 해드리면 가장 드라이한 단맛이 없는 스타일의 리슬링은 전면 라벨에 보시면은 캐비넷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캐비넷. 이거는 제가 자막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캐비넷보다 조금 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익힌 상태에서 수확을 한 포도를 슈페트레제라고 합니다. 슈페트레제에 대한 어원은 먼 옛날 중세 때 포도를 관리 감독하는 수도사가 왕궁의 심부름으로 다녀오는 바람에 포도의 수확 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수확 시기를 놓친 포도에서 달콤한 농축액이 녹아나오는 걸 맛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슈페트레제, 즉 늦게 수확한다는 의미를 부여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아우스레제예요. 아우스레제는 슈페트레제 와인보다 조금 더 포도밭에 방치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우스레제의 수확 시기는 약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우스레제 다음이 바로 베렌 아우스레제. 자, 아우스레제 등급을 받은 포도 송이 중에서 유독 더 잘 익은, 노랗게 잘 익은 포도 알만 하나씩 핸드피킹해서 만들어낸 와인이 바로 베렌 아우스레제가 되겠습니다. 베렌 아우스레제. 자, 그리고 이 베렌 아우스레제를 수확을 해서 마구간이나 헛간 아니면은 양조장 근처의 창고에 우리나라 그 곶감 말리듯이 방건조 형태로 쭈글쭈글한 건포도 형태로 말려서 와인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아파치멘토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파치멘토 방식은 반건조 방식을 말하는데요. 포도의 수분을 약 30% 정도 남겨놓을 때까지 건조를 시키는 방식을 말해요. 이렇게 아파치멘토 방식을 사용해서 만드는 리슬링 와인을 바로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라고 합니다.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그리고 마지막, 자, 10월달 수확시기를 지나고 11월 수확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12월 해를 넘겨서 내년, 즉 1월, 2월, 심지어 가장 추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농부가 한 땀 한 땀 손을 기울여서 포도를 수확해내요. 그런 어떤 포도냐면 바로 얼어버린 포도가 되겠죠. 포도가 얼었어요. 포도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포도 안에 있는 달콤한 농축액이 얼음막에 갇혀서 밖으로 분출을 못한 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얼어버린 포도로 만든 게 바로 아이스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이스바인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모두 수확한 포도에서 나오는 와인이 딱 이 와인 한 병이 나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리슬링 와인은 750ml의 용량이지만은
아이스바이는 병이 더 얇고 기다란 플룻 형태로 되어 있죠. 절반 용량이에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355ml의 와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스바인의 희소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증거로 삼아도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은 가장 단맛이 없는 스타일부터 가장 단맛이 높은 스타일까지 있는데, 먼저 제가 확고히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어버린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스바인이 가장 단맛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아파치멘토, 반건조 방식으로 쭈글쭈글한 건포도 형태로 말려서 만든 와인, 즉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가 가장 단맛이 높고요. 두 번째로 아이스바인의 단맛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리슬링 와인은 병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가장 단맛이 없는 등급에는 캐비넷, 가장 저렴한 품질의 리슬링 와인이에요. 캐비넷. 두 번째, 그 위의 등급 슈페트레제. 그리고 슈페트레제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이 아우스레제. 그리고 아우스레제보다 조금 더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단맛을 갖고 있는 등급이 바로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그리고 맨 마지막 상위 버전에 분류되는 게 바로 아이스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제가 와인을 마시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독일 와인일 경우 병 색깔만 보아도 이 와인이 어느 지역의 와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와인은 모젤 와인이에요. 모젤강 지역에서, 모젤강 그 경사진 모젤강 언덕에서 포도를 지지대를 세워서 만든, 리슬링 와인으로 만든 바로 모젤 지역의 와인이에요. 병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독일 와인 중에서 초록색이 아닌 갈색 병이 있어요. 갈색. 똑같은 병 모양인데 병 색깔만 초록색이 아닌 갈색병이 들어있는 리슬링 와인이 있어요. 자, 그 와인은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라인강 유역에서 생산된 리슬링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죠. 자, 와인 인싸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인을 가지고 왔어요. 독일 와인이라고 엄청 자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들 라벨 볼 필요도 없어요. 멀리서 그냥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야, 초록색이면은 모젤 와인이잖아. 갈색이면 야, 저거 라인 와인인데 좋은 와인 가져왔네. 자, 이게 바로 와인 인싸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와인을 오픈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스크류캡 오픈하실 때는 너무나 간단해요. 아무 도구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이 윗부분만 자꾸 돌리게 되면은 힘도 많이 들어가고 미끄러지면서 잘 오픈이 안 됩니다. 스크류캡을 오픈하실 때에는 같이 잡으세요.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아랫부분까지 같이 모은 상태에서 살짝 돌려보세요. 그렇죠.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바로 와인이 오픈이 됩니다. 자, 그럼 와인을 일단 한번 마셔봐야 되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자, 향에서 달콤한 향이 살짝 올라오는데 전형적인 라임의 향이에요. 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색상을 보실 때는 사실상 저는 지금 촬영 중인 관계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흰색 배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보게 되면은 레드 와인은 선명하면서, 그리고 색깔의 명암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블렌딩 와인인지 또는 단일 품종 와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 와인은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화이트 와인을 보실 때는 비스듬히 보고, 그리고 내가 위에서 가운데 잔을 한번 바라보세요. 위에서 잔 가운데를 바라보시면은 이 스템 부분하고 이어지는 가운데 원이 보이실 거예요. 와인잔 안으로 보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원이 투명할수록 이 와인이 깨끗하게 정제된 여과된 와인이라고 유출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독일 와인, 즉 구대륙의 와인입니다. 유럽의 와인. 자, 신대륙의 와인, 대표적인 칠레 와인. 칠레 화이트 와인과 독일 화이트 와인 두 가지 색상을 비교를 해보면은 더 연하고, 그리고 약간 그린톤에 비슷한 초록빛깔이 은은히 나는 게 바로 유럽의 와인들의 특징이에요. 즉, 그건 무엇이냐? 일조량이 낮은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칠레나 아니면 뜨거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일 경우에는 훨씬 더 황금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면서 조금 더 알코올의 질감과 그리고 단맛이 조금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향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레몬의 향 그리고 라임의 향이 많이 나는데 살짝 이름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고무공, 통통통 튀는 고무공, 그 향도 바로 미네랄이 갖고 있는 풍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꽃향기, 무슨 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벌꿀 있죠? 그런 아카시아 벌꿀의 향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는 게 바로 이 돔 리슬링의 특징이네요.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산도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너무나 기분 좋은 산도예요. 그리고 넘기고 난 다음에 혀 중앙부터 혀 끝까지 맴도는 단맛이, 은은한 단맛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단맛의 정도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레모네이드, 설탕 시럽이 약간 과하게 들어간 그런 레모네이드의 단맛이에요. 확연히 단맛이 느껴지는 스타일이에요. 자, 너무나 와인이 깨끗하고 상큼하게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 꿀물, 그 꿀에서 나오는 당의 맛, 당의 향, 그러니까 단맛이 굉장히, 단맛의 여운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요. 근데 실제로 맛을 보면은 뭐 사이다나 콜라처럼 그런 강한 단맛은 아니에요. 레모네이드, 적당히 신맛이 있는 레모네이드에 약간 과한 시럽이 들어간 그런 맛이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마셨을 때에는 첫 번째 마셨을 때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온도는 약 한 3시간 정도 냉장고에 지금 냉장 보관을 한 상태에서 지금 꺼냈어요. 약 한 10도 아래일 거예요. 약 8도에서 9도 정도 되는 사이인데, 여러분들이 마실 때는 리슬링은 조금 더 상쾌하고 조금 더 신선하게 마시고 싶으시면은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냉장 보관을 오랫동안 하신 상태에서 마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슬링은 온도가 약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10도 이상에서는 단맛의 정도가 많이 느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하는 것은 필수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어울리는 와인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무조건 얘는 중식이에요. 중식, 유산슬, 탕수육, 단맛이 있는 소스가 들어간 중식의 음식, 그리고 살짝 스파이시한 음식, 타이 음식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동남아 음식. 한 가지 더, 우리가 좋아하는 인도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인도 커리와 그리고 탄두리 치킨하고 매칭을 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갑자기 야식으로 또는 가족끼리, 알코올 도수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지금 11.5도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술을 잘 못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기분 좋게 와인 한 잔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와인을 선택하시면 정말 술술 넘어가는 와인이 될 것 같고, 그런 자리에서는 안주가 과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간단히 우리가 시중에서 배달시켜 먹는 프라이드 치킨하고 매칭을 해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와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고급진 품종 중에 하나인 리슬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정말 선택하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와인이고요. 가격은 아까 보신 것처럼 15,000원이 채 되지 않는 너무나 착한 가격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화이트 와인 중에서 고급지다고 널리 소문이 퍼진 리슬링 품종을 한번 같이 알아봐 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많이 가는 대형 마트가 있죠. 그 유명한 창고형 마트의 대명사 코스트코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1만원, 2만원 와인 중에서 한 종류를 선별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 소믈리에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